네, 이번에는 이제 그 현행법의 선거연합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각국의 선거제도를 한번 비교해 보는데요. 먼저 이제 정당 요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5개 시도당에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제 정당 요건을 보게 되면 독일에는 그런 특별한 요건이 없습니다. 당 사무실이 한 군데 있으면 되는 거죠. 지역 정당이 가능하다. 프랑스, 일본, 미국은 아예 정당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법이 없기 때문에 정당이냐 정치단체냐의 구분은 상대적인 부분이다. 그다음에 정치단체의 공천을 허용하냐 이런 건데요. 독일의 경우는 이제 중앙의 경우에는 하원 선거의 경우에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선거, 개마인도 이런 개마인도 선거에는 유권자 단체가 공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아예 뭐 제한이 없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그 중앙선거의 경우는 제한이 있지만 지방에는 가능하다. 미국에는 이제 제한은 없지만 다르죠. 프라이머리, 이 거대 양당, 이 프라이머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프라이머리 제도에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공천을 못하는 건 아니다. 그다음에 기호 제도를 보게 되면 독일에서 중앙의 경우나 지역의 경우나 이제 정당 득표 왜냐면 정당 명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득표로 기호를 한다는 거고 프랑스는 투표용지를 후보마다 만들어서 그중에 선택하는 거니까 기호가 있을 수 없고 일본은 아, 쓴다 그랬죠. 직접 쓰니까 역시 기호가 없다. 지방선거에 예외적으로 기호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고 미국에는 이제 주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기호 제도가 전국적인 통일 기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합공천, 복수의 정당이 하나의 후보를 공천할 수 있냐. 근데 독일의 경우는 이제 전국 정당과 지역 정당의 경우에 서로 경쟁 관계가 없는 거죠. 지역 정당은 중앙에 후보를 안 내고 전국 정당은 지역에 후보를 안 내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 보완적인 정당의 경우에는 연합공천이 가능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이제 그 해지용 선거에서 이 정당 명부 제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연합 공천이 가능하다. 결선에 명문이 있다. 정당 명부 결합, 복수의 정당들이 하나의 정당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일본도 독일처럼 전국 정당과 지역 정당의 연합 공천이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그 확고한 양당제이기 때문에 제3정당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연합 공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정당 연합, 무지개 정당이죠. 이태리나 또 남미 이런 나라에서는 선거용으로 정당연합, 이중당적이 허용해지만 가능하겠죠. 그 이름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해서 정당이 자신의 득표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면 억울하지가 않겠죠. 굳이 선거연합을 할 필요가 없다. 자기 지지만. 근데 우리의 소선거제일 경우에는 소선거구제일 경우는 1등이 아니고서는 득표가 다 사표가 되죠. 사표가 된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 선거연합을 하지 않고서는 군소정당이 당선되기 어렵다. 그래서 선거연합의 필요성이 소선거구제에서는 높아진다는 겁니다. 또 현행법상 정당만이 유일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근데 그 정당의 요건이 우리는 너무 엄격하다는 거죠. 외국에 비해서. 그리고 다양한 정치단체가 선거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저 정당의 요건이 5개 시도 지역에 1000명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 소위 말하면 지역 정당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정당이 아닌 각종 단체는 그 후보를 공천하는 거나 추천하는 걸 불가능하죠. 이러한 것들이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의 지지를 투표용지에 표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영등포에서 출마하는데 영등포 시민연합의 후보다 이런 거를 투표용지에 표시할 수가 없다.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정당은 다른 정당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역시 투표용지나 이런 걸 법정 공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당원인자는 오로지 자신의 정당으로만 출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연합을 표시할 길이 없다.
복수의 정당이 한 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그 사실을 유권자에게 공표하는 이러한 방식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 또 복수의 정당들이 시민연합과 같은 선거용 단체나 정당을 만들어서 후보를 공동으로 추천하는 것. 이것도 없다. 이중당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의 정당들이 또 다른 정당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바로 이중당적을 기존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금지되기 때문에 선거연합 정당이 불가능. 정당들이 정치운동단체나 정당 협의체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죠. 이중당적 금지 때문에. 또한 현행법은 이제 그 지방선거 대선 전부 다 아, 공천제도라든지 기호제도가 다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율성이 없다는 겁니다. 기호제도는 이제 그 5명 이상의 의석이 있거나 3% 이상한 득표한 정당의 경우에만 통일적으로 전국에 통일적인 기호를 줘서 이러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 방안을 보게 되면 먼저 정당법을 폐지하거나 정당의 유권을 대폭 완화해야 된다. 정당법을 폐지하더라도 선거자금 지원에 관한 이런 법들은 이런 건 다 외국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유권자 단체가 공천할 수 있는 걸 허용해야 되는데 특히 국회의원 선거가 안 된다면 지방선거라도 허용을 해야 됩니다. 또 정당과 정당들이 이 정당 연합을 하는 무지개 정당을 만드는 것 이것도 또 허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안 되더라도 복수의 정당들이 하나의 정당 명부를 작성하는 것 이것이 좀 필요하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기 위해서 복수의 정당의 당원들이 어, 그 위성 정당을 만들었죠. 그게 그렇게 편법적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복수의 정당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정당 명부 결합을 할 수 있게끔 이런 현상을 만들죠. 이중당적 문제는 이제 각 정당이나 개인의 정체성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해결될 일이지 정당법에서 일률적으로 금지할 일이 아니라 일본 공직선거법에 의하면은 한 후보가 2개 이상의 정당 혹은 정치단체에 소속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그때는 이제 하나만 쓰면 된다는 거고. 독일 역시 이중당적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우리는 너무 이중당적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중당적으로 폭로가 되면 드러나면 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다양한 정치단체의 공천을 즉 시민사회단체나 유권자의 공천들을 좀 허용하고 특히 지방선거에서 이들의 지지 공표도 투표용지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는 영등포 시민연합의 후보다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현행 기호제도를 폐지해서 추첨제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본처럼 후보자의 명칭을 투표용지에 쓰게 한다든지 프랑스처럼 후보자별로 투표용지를 만든 다음에 유권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호제도는 이제 묻지마 투표죠. 무조건 1번만 찍으면 대선부터 해서 지방선거 기초본까지 무조건 다 1번만 찍고 2번만 찍고 그래서 묻지마 투표를 조장해가지고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왜곡되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현재 또 후보 등록 이후에 선거연합에 의해서 후보를 사퇴할 경우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후원 구매의 경우에 잔액에 대해서 그 국고를 반환하게 되는데 이것을 국고에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당의 정치 자금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러한 불이익을 개선해 나가죠. 연합공천의 경우에도 당적을 달리하거나 무소속이 포함된 그 공직 후보자 경선 제도에 관한 규정.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정당에서 후보를 하기 위한 경선은 있지만 두 개의 정당 후보들이 후보 단위라 선거연합을 하기 위해서 경선하는 이러한 제도는 현재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또 연합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이 기호를 통일할 수도 없다. 무슨 말이냐면 뭐 촛불정당이다. 촛불정당이다. 이렇게 해서 후보 단일화를 했을 때 그 촛불정당, 촛불연합 이런 연합공천의 후보자들이 전국적으로 기호가 다 달라진다는 거죠. 기호를 통일할 수 없고 투표용지에 연합공천 사실을 표시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다는 거. 선거운동에도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선거연합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여러 개의 선거구를 묶어서 일괄적으로 협상한다. A 선거구는 양보하고 B 선거구는 자기들이 가져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다는 거죠. 개별적인 협상 방식은 하나하나 협상 방식은 거대 정당에게만 유리하고 대정당에게만 유리하고 소수 정당은 결국은 어떠한 지분도 관철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개의 선거구를 놓고 그 중에 어떤 거는 이 소수 정당에게 보장하고 나머지는 뭐 더 큰 정당에 가져갈 수 있는 뭐 이렇게 된다는 거. 후보가 공천장을 받은 이후에 후보 등록을 한 이후에 소속 정당이라도 그 후보를 강제로 사퇴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또 이제 현재 중도 사퇴한 후보는 기탁금과 선거 보존 비용을 에, 이 보존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중도 사퇴하면 어, 보존 사용한 선거 비용을 돌려받는데 그 돌려받을 수 없다. 아까 말한 것처럼 후원금 중 잔액은 국고에 반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어, 개선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